지난주 충남 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지역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 수천 장을 제작해 가상화폐 코인 거래를 시도하려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5만 원권 위조 지폐 약 9천 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가 23일부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산시는 1,340억 원을 투입해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충남 지역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태안의 한 단독주택과 당진 지역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각종 피해가 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먼저 화재 사고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오후 4시 20분쯤 태안 원북면의 한 단독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후 약 25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현장에서 자체 진화 작업을 하던 70대 집주인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30분쯤에는 당진 순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60명과 진화 차량 20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후 약 2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30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앞선 19일 오후 4시 40분쯤에는 천안 동남구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40명과 소방차 25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후 약 22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2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음주운전 사고와 벌목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밤 10시 45분쯤 천안 서북구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50분쯤에는 청양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성은 기계 톱으로 나무 밑동을 자르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화목 보일러에 쓸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 수천 장을 제작해 사용하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통화 위조와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공범인 30대 C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천안 아산역 앞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다발을 주고 가상화폐 코인을 받는 거래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5만 원권 위조 지폐 약 9천 장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가를 물색했습니다. 지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알아본 코인 투자자가 거래를 거부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A씨와 C씨를 검거했지만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지속해온 경찰은 지난달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로 무직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가 23일부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합니다.
해당 사업은 서산시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서산시는 약 1,340억 원을 투입해 도로와 주거,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중심 생활권과 내포 신도시를 연결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용지 19만여 제곱미터와 상업용지 약 6천 제곱미터, 도시기반 시설용지 28만 6천여 제곱미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21일 오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후 실시한 백브리핑에서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일정 로드맵을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지방분권 재정 권한 측면 최대치 지원이란 대통령실 측 약속이 구체화될 시 주민들의 동의도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입법 타임라인 등에 대한 질문에 아직 첫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영역에서 반대하는 의사를 가져본 적이 없고 이것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비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정 로드맵을 빨리 진행한다고 그래서 졸속으로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밖에 특례 사항의 경우 특위를 중심으로 200에서 300여 가지 사안들을 모두 정리를 할 것이고 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제반 준비들을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보령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쯤 보령시 청소변의 한 단독주택 내 수돗물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거주자가 진화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박 위원장은 대전시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일부 중앙부처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꾸려 이르면 24일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48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서산시는 130억 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수소버스 등 무공해차 850여 대를 시민과 기관, 기업에 보급했습니다. 또 18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571대의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32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산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1.5% 감축을 목표로 45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내년부터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산책로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2025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2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건은 송하급 가지시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과 면천변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당진시는 30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먼저 당진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송하급 기지시 지구에 250억 원을 투입해 커뮤니티 공원 조성과 도로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55억 4,100만 원을 투입해 옛 면천 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해 면천 고박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면천 고박에는 옥상 정원과 법정 의무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꽃지해수욕장 등 태안 관광지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태안군은 오는 31일 서해안 3대 낙조 명소인 꽃지해수욕장에서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등 해넘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태안군은 2026년 태안 방문의 해 연장 선포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근흥면 연포해수욕장과 영목항, 이화산 등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산 성현면 왕정리에 겨울 테마파크가 개장했습니다. 겨울 테마파크에서는 1,800제곱미터 규모의 아이스링크와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눈 놀이터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아이스링크와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는 각각 2,000원, 피겨스케이팅은 4,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테마파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1만 2천여 명이 겨울 테마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충남도가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충남 일본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4월 개최하는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성공을 위한 사전 인적 관계망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기간 일본 기업 방문과 현지 시장 조사 등을 했습니다. 특히 22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충남 지역의 우수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충남 기업이 일본에서 지속 가능한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역 건축안전센터 가이드라인과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시군과 관련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마다 건축안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안전점검 방식과 기술 검토 수준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매뉴얼을 통해 공사 현장 점검과 기술 자문, 해체 공사 검토 등 건축 안전 업무의 표준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또 매뉴얼에 취약 시기별 점검 기준과 위험 요인별 점검표를 수록했습니다. 태안군이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개최를 4개월 앞두고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실적과 부서별 연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태안군은 사업비 151억 원을 투입해 임시주차장 조성과 안면도 조망 쉼터 설치, 화단 정비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안군은 박람회 개최 전까지 주요 연계 사업을 마치고 범군민 지원협의회와 함께 민관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약 2달간 태안에서 열립니다. 예산군이 주요 노선에 저상형 전기버스 6대를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올해 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폐차를 앞둔 시내버스 6대를 저상형 전기버스로 교체했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예산에서 운행하는 저상형 전기버스는 모두 7대로 늘어났습니다. 예산군은 내년도 6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저상형 전기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수리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보안 등과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택배 보관함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8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주택입니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지난달 15일 개관한 청양 칠갑타업에 개관 이후 한 달여 만에 3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양군은 칠갑타워 개관 후 가족 단위 관광객과 단체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농특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카페 등 주변 상권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